어떻게 보면은 학폭위 조치가 있고 소송으로 해서 다시 그걸 뒤집는 효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기면 없어지는 거고 취소가 되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건율 학교폭력연구소의 조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 학폭위 처분이 과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낄 때 제일 먼저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과하다고 생각될 때는 먼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을 작성하여 피고를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고를 교육장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행정심판부터 제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부터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학폭위에서 받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따로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하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조치가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분을 위법하게 따지면 취소를 할 수 있는 거고, 절차가 또 잘못됐다 그러면 또 무효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학폭위 조치가 있고 소송으로 해서 다시 그걸 뒤집는 효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기면 없어지는 거고 취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들이 다 없던 거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억울할 경우 그렇죠.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절차가 잘못됐거나 사실관계가 잘못 정리가 돼서 위법한 조치가 내려졌을 때 그걸 없애기 위한 행정소송이 된 거죠. 즉 행정소송은 재판 절차로서 처분의 위법성 또는 무효를 다투는 절차로서요. 학폭위 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는 학생이 원고 또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학부모가 대리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교육장이 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소가 제기되는데요. 이때 피고는 답변서 제출을 하게 되고 변론기일이 곧 잡히게 됩니다. 해당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주장 공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즉 처분의 위법함을 다투는 경우 일반 행정소송과 같이 절차의 위법성, 조치, 즉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학폭위 처분이 취소되는 거겠죠. 행정소송을 통해 원고인 가해 학생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려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때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학폭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기부의 기재 역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소송으로 인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함을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학폭위에서 내려진 처분이 절차상, 내용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에는 제1심에서 기각이 되는데요. 이때 억울하다면 다시 한번 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행정심판으로 빠른 해결을 볼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보시기에 학폭위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를 다투고 싶을 때, 두 번째는 학폭위 처분 후에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보는 등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행정소송으로 직접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 가해 학생이 사안을 부인하거나 해당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다루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각종 입증 방법의 제시가 수월하고 사실관계를 정치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 왜 행정소송을 해야 좋아요? 원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라든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더 확실하게 제출을 하고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문서 제출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 자료를 더 제출하라든지 법원을 통해서 더 자세한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더 정치하게 다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죠. 그렇죠. 제3기관이라든지 통해서라도 서류를 받거나 아니면 CCTV를 받거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의 범위를 더 넘어서서 더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서를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3자한테 받거나 할 때는
변호사 도움을 얻어서 서면 제출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법원을 통해서 자료가 제출되고 그거를 이제 소송에서 자료로 쓰이는 거죠. 이상에서는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무겁거나 억울하게 행해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건율 학교폭력연구소 조경미 변호사였습니다.